김해국제공항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영남권의 대표 공항인 김해공항 확장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국토교통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해공항의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제2의 관문인 김해공항 국제노선이 대부분 단거리 노선이어서 지역 주민들은 미주, 유럽 등을 방문하기 위해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거나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 공항에서 환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 김해국제공항 노선 현황과 중장거리 노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김해공항 확장 문제에 이어서 이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신설에 관한 이야기로 여론이 뜨거운데요. 김해공항 중장거리 김해공항에는 이 중단거리 노선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현재 김해공항의 중단거리 국제선 연기 노선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김해공항 국제선은 12개국 40개 도시로 한 주에 1,300편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2,5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이 72%고요. 네. 17개 노선 운행 중이고 중거리라고 할 수 있는 2,500에서 5,000km. 네. 이것이 나머지 28%인 13개 노선이 운행 중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일본 노선이 38%, 중국 노선이 21%, 동남아 노선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km 이상의 중장거리 노선이라고는 하나도 전무한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제선은 여객의 대부분을 인천공항에서 처리한다고 하죠.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노선의 절반인 12% 정도를 김해공항이 처리하고요. 네. 또 김포공항이 한 5%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제2의 관문이 이 부산 이 김해공항의 국제선 처리 여객의 이제 11.9%, 12% 정도면 이 네. 제2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아니죠. 네. 그리고 5,000km 이상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아시아 장거리 국제선 취향은 거의 뭐 전무한 상황이죠. 이 부분에 또 불편함을 느끼는 동남권 이용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이용객들이 이제 불편을 감수하고 국제선을 이 다른 지역이나 인천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일본, 중국에서 환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중국의 경우 제1공항인 북경공항과 제2공항인 상하이 공항의 노선 비중이 95.4%입니다. 네.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1공항이나 2공항이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경우 1공항, 2공항의 비중이 65% 정도 되고요. 김해공항 근역 이용자들이 환승공항 순위를 자료를 보면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이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주 노선의 이용자는 한 60%는 인천에서 환승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30%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노선은 인천공항 환승이 압도적입니다. 인천공항에서 77%가 환승을 하고 다음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나리타 이런 순이거든요. 네. 이렇게 환승을 하면서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 아니십니까? 네. 연간 한 35만 명 정도가 환승을 하고 있는데 추가 교통비와 시간 등을 환산하면 최고 3,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우리 동남권에 있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이용자뿐만이 아니고 국제선 이 항공 화물이죠. 화물도 이런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여기에도 추가 밀류 비용이 상당합니까? 네, 그거는 아주 심하죠.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이제 동남권의 인구 비중이 25.4% 정도 되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 전체 GRDP라고 있습니다. 25%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산 김해공항 근역으로 국제 전체 화물의 19.2%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김해공항에서 처리하는 국제선 화물 운송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김해공항은 화물 노선 부족으로 인해서 연간 230억 정도의 추가 물류 비용을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5년간 김해공항 한물 전용기 운항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네. 2014년부터 김해공항에서 뜬 국제선 화물 전용기는 9회에 불과했습니다. 14년도에 3회, 15년도에 3회, 16년도에는 한 번도 없고요. 네. 17년도 2회, 네. 올해는 9월까지 1회에 불과했습니다. 네. 사실 항공화물은 노선의 문제라기보다 24시간 운항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건설되어야 화물 전용기가 활성화됩니다. 네. 그런데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시민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의원님께서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신설 현황과 과제라는 이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네. 이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죠. 네네. 이 토론회에 또 신윤근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중장거리 노선 네. 개발 필요성에 공감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공감을 했죠. 당연히. 네. 특히 이제 국토위 이제 윤관석 간사, 우리 최인호 의원, 김해 김정호, 자유한국당 유기진 의원까지도 다 힘을 보태줬는데요. 네. 사실 국토부도 원칙적으로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해공항이 인천공항의 60% 이상의 수준으로 장거리 노선이 생겨서 동남권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양쪽이 다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여러 이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정호 의원이나 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또 국토교통위 소속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까지 해서 네. 여야 의원 52명이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신설을 촉구하는 이 대정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 문제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부울경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지원을 해서 한국공항공사가 12월 중에 확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터미널 확장은.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문제는 부울경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에서도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중장거리 노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슬로스의 포함 문제와 김해 신공항 건설 문제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만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선 청사 확장 문제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울경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필요한 입장이고요. 인천공항 이용으로 경제적 추가 비용 발생 많이 이거 내주시면 제가 힘을 더 이제 낼 수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기업의 이익을 중요한 시대도 있었지 아닙니까? 특히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우리나라 국적기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로 국민 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했고요. 또 동남권 주민들의 일방적으로 불편만 감내라는 시대는 이제 끝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김해공항이 지금 현 상태에서 또 중장거리 노선을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 중장거리 노선 신설도 이 김해공항 확장이 좀 이루어져야 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슬롯이죠.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의 최대 횟수 이런 슬롯의 포화율이 높아서 현재는 좀 힘든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해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서 1차적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여객 처리 시설 포화와 슬롯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여객 처리 시설 포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제선 청사 확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김해공항은 민군 겸용공항입니다. 공군이 일정 비율의 슬롯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고요. 슬롯 문제는 김해공항의 비행 제한 시간인 커피 타임 11시부터 6시까지 그거는 못 날잖아요, 비행기와. 그래서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김해공항은 슬롯 활용률이 평균 90.5%고 피크 타임에는 100%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김해공항 운영 절차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슬롯 정대 방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남권 관문공학정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소음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커퓨 타임이라고 하죠. 운항 공항 개청 시간 이 부분도 사실 1시간만 넓히려고 하면은 엄청난 소음 보상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주민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민들이 또 주민들 자체 고통스럽고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동남권 신공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또 소음이나 안전이 담보된 곳으로 해서 이제 가덕 신공항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고요. 사실 김해공항이 부울경 이 지역의 이제 관문공항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거리 노선이 명실상부한 장거리 노선 신설이 필요한데요. 네. 현재 노선은 이 신정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이 장거리 노선 신설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항공노선은요, 노선을 공급해야 수요가 창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거리는 당연히 인천을 가야 한다는 인식부터 없애야 됩니다. 네. 지금은 중장거리용 고성능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국정항공사들만 취항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직항 위주의 노선 정책을 환승 노선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네. 유럽의 헬싱키 노선의 피네어나 두바이 노선의 에미레이트 항공이 독점하고 있는 곳에 김해공항이 전략적으로 취항해 외항사들이 독점하는 노선에서 김해공항이 경쟁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저가 항공사의 장거리 취항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양하게 이걸 검토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확장에 대한 문제도 이 국토교통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항공정책이 인천공항 중심의 대형 국적 공항사 중심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역의 불편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 왔고요. 국토부도 변화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관문공항 육성 저가 항공사 및 환승 승객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덕 신공항 건설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김해공항을 놓고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이 김해공항은 또 앞으로 이용자는 물론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중장거리 노선이 시급한 시점인데 앞으로 김해공항 문제 이 해결을 위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핵심은 이제 김해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소음 문제에 자유로운 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 국토부와 부울경지자재 간에 김해 신공항 실무 검증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울경 시민들이 안전하고 소음 걱정 없는 공항을 만들어내는 목소리를 진짜 많이 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1976년부터인가 비행장을 맹금 전부 다 바다에 맹글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안전 문제나 소음 문제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거리 노선은 내년에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부울경 정치권이 여야 관계없이 가시적으로 어쨌든 부산이 새로운 어떤 이 수요나 또 부산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